여러분은 말할 때는 좋았는데 말하고 나니 찜찜한 적이 없으셨나요? 그냥 찜찜하면 다행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찜찜함이 큰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밖에서 맺은 인간관계에서 무심코 했던 말 때문에 훗날 악몽 같은 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다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신뢰하는 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사람이었더라도, 다른 말은 다 말하더라도 이것들은 말해봤자 좋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되는 말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내 약점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허점이 있고 그 허점을 남에게 얘기하게 되면 언젠가 나를 다치게 할 화살로 돌아온다. 청문회 등에서 과거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반대 정당의 저격수가 되어 앉아있는 모습은 결코 낯선 장면이 아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그저 정치판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처음에는 서로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지만 어느샌가 입장이 바뀌게 되고 결국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나는 내가 함부로 뱉은 약점으로 인해 큰 화를 입게 되는데 나를 배신한 사람은 더 잘나가고 승승장구한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 상대방에게는 언제든 이용할 만한 자신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내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쉽게 털어놓았던 속마음, 술 한잔 먹고 나눈 진솔한 대화는 물론이고 여러 약점이 생길 만한 행동들까지 했을 수 있다. 내가 실제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나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내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이유는 단 하나. 상대방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허해서 힘들어 기대고 싶어서 믿고 싶었던 사람을 내 사람으로 착각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더는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믿는 것이 힘들게 된다. 특히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내가 믿는 사람이 아래 사람일 경우 나중에도 내 아래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래 사람일 경우 경쟁 상대로 보지 않기에 더 무방비로 자신을 더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기에 나중에는 이렇게 속마음을 내뱉었던 것이 상대에게 빌미로 이용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본다. 그렇기에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상대가 이용할 만한 허점을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한마디로 오만하지 말고 선을 지킬 줄 알라는 말이다. 상대를 믿을 수 없어 방심하지 말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믿더라도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나쁜 사람도 대비하고 좋은 사람과의 관계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민감한 주제는 절대 함부로 꺼내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이런 말을 함부로 뱉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정치, 종교, 인종, 성별, 재산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대화는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친분과 관계를 어지럽힐 수 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와 감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말 조심해서 다루어야만 한다.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다양하고 정치에 있어서만큼은 성향이 서로 다르다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명절에 가족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는 것이 바로 정치, 종교 등의 얘기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그렇기에 우리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함부로 충고하지 마라. 충고라는 것은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기에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불쾌할 수 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다. 남들이 나에게 솔직하게 충고할 때 나 역시도 불쾌할 때가 있는 것을 떠올려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항상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인 것은 결코 아니다. 먼저 옳은 말이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마음을 말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것으로 둘 모두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막상 속마음을 내뱉으면 뱉은 자신만 속 시원하고 듣는 상대방은 당황스러워하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속마음을 드러낸다고 진짜 친구가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와서 믿어도 되는 사람이란 판단이 서면 그때는 내 속마음을 말해도 괜찮다. 하지만 친하고 안 친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의 있게 말하고 듣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이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라면 입을 다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드러내더라도 정도를 조절해야 할 때가 있다. 정직도 때론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정직은 정직이 아니라 예의 없는 것, 존중하지 않는 것, 배려심이 부족한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서로가 편안한 정직함은 물론이고 때론 모른 척 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네 번째,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다.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나온다. 어차피 말해도 이해 못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며. 인간관계에서 생긴 서운함이나 분노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는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잘못된 말이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 나 역시도 상대를 이해 못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에 불과하고 서로 간의 대화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더라도 나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나 또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 못하면서 이해만을 바라는 것이기에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척이나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나를 다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나를 이해 못해주는 상대방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을 비난할 시간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중요시하라. 서로 대화를 하며 좋은 것과 싫은 것들을 서서히 알아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씩 없애나가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이 내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 상대방이 나를 이해 못하는 점이 남들이 느끼기에는 좋지 않은 점인지 확인해 보며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바꿔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고 다툼을 줄여주는 고마운 일이다. 다섯 번째, 나는 다 알지라는 말하지 마라. 사람인 이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는 척하지 않는다.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은 하나도 좋을 게 없는 습관이다. 먼저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말은 스스로 오만하고 거만하다고 나타내는 것이며 실제로 다 알 수도 없는데 다 안다고 하며 잘못된 정보로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만드는 최악의 말 중 하나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기가 힘들고 주변의 지인들 역시도 굳이 말싸움하기가 귀찮은 나머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억지로 칭찬해주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더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무시하며 심지어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누가 봐도 훨씬 좋은 의견임에도 자기 의견을 밀고 나가고자 언성을 높여가며 억지로 밀어붙인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며 자기 자신을 바보로 만들게 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고쳐나가며 조금씩 나아져야 인생의 발전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다. 우물 안개구리에 머무르면서 혼자만의 사고에 갇히지 마라. 우리는 모두 학습과 성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용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존중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삶과 인간관계를 그려나가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오만하고 말도 안 되는 거만한 태도는 피하고 나는 모르는 것도 많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수용하라. 6번째, 남에게 가족 흉을 보는 말을 하지 마라. 말이란 것은 뱉기엔 가벼우나 뱉고 나면 무엇보다 무거운 법이다. 남에 대한 얘기도 이러한데 남에게 가족에 대한 흉을 보는 행동은 최악의 행동임이 틀림없고 최악의 사람으로 낙인 찍혀져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 사람인 이상 그게 누구든 말이다. 부모, 형제, 하물며 자식들도 다 사연이 있고 비밀이 있는 법이다. 따라서 그게 설령 내 자식이더라도 비밀을 훔쳐보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자기만의 생각을 존중해준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족의 문제를 남들에게 상담을 가장하여 같이 욕해달라는 식으로 떠벌리며 대화를 이어나가고는 한다. 내 가족들의 안 좋은 사연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만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결국 내 가족을 욕하는 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 더 처신을 잘했다면 배우자랑 싸울 일도 없었을 거고 자녀들과도 더 좋게 지냈을 텐데 내가 잘 못했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다. 그러니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남들에게 가족 흉은 절대 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더 잘해줘야 한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따뜻함을 주고받는 사이이지 남에게 흉을 보는 대상이 아니다. 만일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가족의 흉을 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욕하는 사람이 주변 동료는 얼마나 욕할지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무조건 옳다고 느낄 것이다. 7번째, 말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하지 마라. 누군가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 얘기를 꺼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자주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안 꺼내는 것이 맞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말을 뱉었다가 후회한 경험은 있어도 잘된 경험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말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그저 침묵하는 것이 좋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목소리를 높여서 안 되는 경우는 내가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 사람의 말투 등 영향을 받거나 현재 내 상태가 분노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서일 것이다.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침묵을 지켜
나의 생각이 성숙할 시간을 주고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결코 후회할 일이 없는 법이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만 한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화가 나고 당황했더라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여 마음속에 가둬두어라.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남에게 무심코 뱉은 말은 내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계하는 것은 타인이 아닌 내 입과 혀이다. 따라서 입과 혀를 항상 경계하라. 내가 보지 못하고 직접 듣지 못한 건 가족에게조차 결코 말하지 마라.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으니 스스로 다스려야만 한다. 8번째,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라. 사람들은 약속을 가볍게 하지만 약속이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서로와 서로의 신뢰로 맺어진 약속은 말을 뱉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이미 약속이 된 순간 무척이나 무거운 무게를 갖는다. 게다가 상대방과 만나기로 한 약속은 더더욱 그러하다.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쓰는 일이므로 별가치 없는 사람과는 굳이 만날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약속을 가볍게 뱉어놓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매번 핑계를 대며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약속 시간에 매번 늦고 있다면 반드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쩌다 사정이 생겨 약속을 미루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되겠지만 매번 만나기 싫고 귀찮은 티를 내며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보고 싶을 때만 만나는 사이로 일방적인 인간관계를 원하는 이기적인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약속은 함부로 하지도 한 번 했으면 절대 어기지도 마라. 9번째, 쓸데없이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말이 없음을 겪어봐야 말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지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이다.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타인의 말을 2배 많이 들으라는 이유에서이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에게 한 자랑이 전해지며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모멸의 대상이 되거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나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랑을 하기 위해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만 한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듣고 서로 칭찬해주는 덕담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분위기에 맞지 않는 나 혼자만의 자랑은 그저 떠벌림일 뿐이지 결코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대화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또한 잘 나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술 안주 삼아 떠벌리고는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대단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왜 그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 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대단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함부로 말끝마다 내세우고 자랑 삼지 마라. 자랑거리는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려 자랑이 아니게 되고 그저 초라한 말 한마디가 되기 마련이다. 자랑거리는 남의 입에서 나왔을 때야 비로소 가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법이다.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9가지의 인간관계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